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에 건의할 익산시의 대선 공약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선, 국립식품박물관 등 모두 10건의 2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들 사업이 대선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군산 철길 숲에 마련된 어르신 놀이터가 노인들의 건강 공간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철길과 쓰레기 대신 나무와 꽃들이 들어서면서 이곳을 찾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체조와 산책을 비롯한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겨냥해 익산시가 대선 공약을 발굴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선 등 모두 10건의 2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익산시가 꼽은 지역 현안 사업이 대선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정부의 철도망 계획 반영에 세 번째 도전하고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선. 동일산역부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거쳐 완주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12.2km의 단선 전철로 사업비는 5,54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7월 완주군과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식품산업 중심지라는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문화와 식품산업 미래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기본구상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현재 추산되는 사업비는 1,300억 원입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절실한 지역 현안 10건이 대선 공약으로 최종 발굴됐습니다.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과 왕궁 자연환경보건 사업 등까지 포함해 2조 1,600억 원 규모입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익산정책연구소와 대규모 구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는 등 공약 발굴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동안 논의했던 공약 사업은 천안 아산에서 익산을 잇는 호남 고속철도 직선화와 익산역 광역 환승체계 구축, 국제이민교육연구타운 조성 등 15건, 6조 원 규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시급성과 효과성, 대선 공약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10건으로 추려졌습니다. 관건은 대선 공약 반영 여부. 익산시는 전북자치도와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별 타당성 자료를 보강한 후 주요 정당의 공약 반영을 집중 건의할 계획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지역 공약으로 할 거냐, 이거를 완전히 정부를 아우를 수 있는 공약으로 써먹을 거냐, 이런 부분을 거기서 또 갈려요. 조기 대선을 맞아 지자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대선 공약 발굴. 익산시가 꼽은 지역 현안 사업이 대선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와 익산역을 연계한 전북권 광역교통망 도입이 검토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어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교통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에는 새만금 권역 여건 분석과 추진 전략 수립, 스마트 서비스 발굴 선정 등이 포함됩니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와 수변도시의 내부 연결을 위해 수요 연계 대중교통과 자율주행 등 특화된 이동수단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면서 감사원이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잼버리 대회 감사 결과 침수 위험이 높은 갯벌 매립지를 부지로 선정하고 관리 감독을 맡은 여성가족부가 허위 보고를 하는 등 총체적 부실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본부장을 비롯해 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 등 전직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고 조주기 본부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상임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들로만 구성돼 있어 심사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직위 해제된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과 관련한 소송이 늘면서 내부에서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대 내부 구성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이장호 전 총장과 관련된 소송과 산학협력단의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은 7건입니다. 대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에 올라온 7건의 소송 가액을 모두 더하면 1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학내에서는 이장호 전 총장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건을 산학협력단이 도맡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오는 2029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분야는 반려동물 의약품과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친환경 식품 등 고부가 가치가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또 유기동물 보호센터 5곳을 확충하고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열어 동물 보호의식 확산에 나섭니다. 청년들의 식품 창업 도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올해 지원사업 참가 모집을 마감한 결과 375개 팀이 신청했습니다. 사업 아이템 평가 등을 거쳐 55개 팀이 선발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6.8대 1입니다. 청년식품 창업지원 사업 경쟁률은 2023년 4.6대 1, 지난해 5.6대 1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선정된 팀은 청년식품 창업센터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11개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우선 농기계 임대를 늘리고 스마트 농기계를 보급해 농업용 면세율을 지원합니다. 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임대 농기계의 배달 수수료 80%와 굴삭기 임대 수수료 50%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에게 드론 15대와 자율주행 트랙터 키트 5개 등 스마트 농기계를 보급 교육합니다. 군산 철길숲 8구간에 어르신 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철길과 쓰레기 대신 나무와 꽃들이 들어서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세대 간 교류를 위한 절기 특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옛 군산역. 아파트 사이로 봄꽃이 가득한 다나한 공원으로 변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철길과 쓰레기, 무단 농작물 재배로 뒤엉켰던 곳입니다. 내흥동 신령으로 옮겨지고 여기가 방치됐어요. 일부는 고구마도 심고 배추도 심고 운막도 짓고 지저분했어요. 여기가. 그래서 항상 군산 사람들이 여기만 보면 짜증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일종의 별천이 되어버렸어요.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음악에 맞춰 신나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문을 연 어르신 놀이터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운동을 통해 활기찬 여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 생기면서 사람들도 많이 여기서 운동도 많이 하고 얼굴이 밝아지는 느낌도 들어가고요. 땀도 나면서 은근히 사람이 가볍다는 몸이 가벼운 마음을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치매 조기 검진과 정신건강,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진료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열려 어르신들의 건강을 돕습니다. 또 세대 간 상생과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5차례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놀이터라고 해서 어르신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소통하는 세대 간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이라서 어르신들이 절기를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젊은 세대들에게 절기를 알리는. 군산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체 인구의 23%, 건강한 노년을 위한 쉼터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대 의대생 대부분이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0일 1학기 재학생 최종 등록일에 전체 의대생 90%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의예과를 포함해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 참여가 늘고 있어 그간 우려했던 수업 참여율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광대 한의과대학에 의생명 융합 스터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 공간은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1억 원을 들여 조성됐습니다. 냉난방 시설과 방음 시설이 구축됐고 연구 활동에 필요한 최신 기자재가 마련돼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립군산대가 새만금 개발공사와 손잡고 글로벌 CO 캠퍼스 구축과 새만금 사이언스 파크 조성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와 배우도시 용지에 산학연 기반의 대학 중심 연구교육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대는 관광레저 용지에 글로벌 CO 캠퍼스를 설계하고 배우도시 용지에는 해양과 생명공학 등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산 해안 도로에서 탱크로리가 넘어져 인근 논으로 폐유 수백 리터가 유출됐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50분쯤 군산 계사동 해안 도로에서 25톤 탱크로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논으로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폐유 400리터가 유출됐으며 5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흡착보와 톱밥 등을 이용해 방제 작업에 나섰고 3시간여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화물차들이 적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위가 여전합니다. 전북경찰청이 최근 3주간에 걸쳐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행한 화물차 93대를 적발했습니다. 화물차가 적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방파제 등은 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낚시객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최근 비흥도 남방파제 부근에서 낚시하던 60대 남성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3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낚시철이 시작됨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방파제에서의 낚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되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이 5자녀 이상 가구 대학생에게 다다익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장학재단은 형제자매가 5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기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교육청소년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익산시 누리집 통합예약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시민단체가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1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 후보자는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노동자의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반노동 판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며 함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내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동안 도내 사업장 80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33개 사업장에서 3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을 고장난 채로 방지한 사례가 10건입니다. 환경청은 위반 정도가 심한 5건은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은 치과 진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석 제거와 치아 우식 초기 치료, 치면 세균막 검사 등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학생 1인당 4만 원 이내입니다. 오는 14일부터 전용 앱을 활용해 치과에 예약한 후 진료를 받으면 되며 도내 협력 치과는 300곳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군산 수제 맥주가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박람회 군산 수제맥주 홍보관의 일반 관람객과 구매 관련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제맥주 업체 13개 업체가 군산메가 구매 관련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6월에 열리는 수제맥주 블루스 페스티벌의 영상을 보고 전국 현대백화점 9개 아울렛 행사 개최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또 주한미국 대사관 농업무역관장과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이 지속적인 교류와 마케팅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익산시가 보석 같은 시골 여행을 운행합니다. 시는 오는 12일 보석박물관과 주얼팰리스가 연계한 농촌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 40여 명은 고스락 항아리 정원 산책과 보석박물관 관람 등 익산의 색다른 농촌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제45회 전북자치도 농아인 체육대회가 익산에서 열립니다. 익산 시지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1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전북 14개 시군 농아인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등 1,2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족구, 볼링,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군산시 축제시민평가단 군산축제체험단이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다양한 연령층 44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은 오는 10일 위촉식을 갖고 꽁당보리 축제를 시작으로 암행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단은 군산의 주요 축제와 행사에 대해 콘텐츠 홍보 현장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시는 평가단의 결과를 축제 운영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급식 전문 업체인 건강드림이 오늘 행복실은 사랑마차를 운영했습니다. 사랑마차는 모연공원 테니스장에서 열렸으며 익산 지역 어르신 700여 명에게 무료 급식을 나눠줬습니다. 건강드림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오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천리 따라 구비구비 기획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특정한 작사자나 작곡가 없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 발생한 구비민요를 사람의 일생과 접목해 재조명하는 전시입니다. 월명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11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한 일신옥의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일신옥은 시원한 맛이 일품으로 알려진 월명동 국밥 맛집으로 월명동의 33호 착한 가게 기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비가 오는 가운데 군산 19도, 익산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7도부터 20도를 보여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익산은 토요일과 월요일에 비 소식이 있고 대체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군산도 내일과 월요일에 비 소식이 있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